자, 이번에는 11단원 2차 부등식의 필수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왼쪽 문제 보니까 다음 각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얘처럼 이렇게 이게 2가 이렇게 있는 게 싫어. 그치? 한쪽으로 다 밀어가지고 어떤 0보다 크다 작다의 형태로 일단 바꿔줍니다. 그럼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춰준 상태니까 여기는 2를 반대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2가 반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2차 부등식의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1은 1. 자, 위에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그놈이 0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춰놓은 상태니까 이거 0 되는 값, 이거 0 되는 값을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쓰면 마이너스 1이랑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놈을 널찌감치, 조금 널찌감치 써준 다음에 그놈이 크다 쪽에 있으니까 바깥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그치? 바깥쪽에다가 x를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당연히 가운데는 쉼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2번 보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쓱 곱해서 부등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놈들을 반대로 다 밀어줘도 되고요. 반대로 다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호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고요. 그럼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그쵸?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구구단을 열심히 외쳐주면 되겠죠. 구구단을 외자 4, 3, 12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그놈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0 되는 값, 0 되는 값을 빠르게 써주시면 마이너스 4랑 3 이렇게 되겠죠? 자, 널찌감치 써주고 이번엔 작다 쪽에 있으니까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춘 상태에서 사이에다가 x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그냥 끝.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보니까 3번 보면 얘가 이런 게 싫어. 한쪽으로 다 밀어서 0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2차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구구단을 외치려고 쓱 봤더니 얘가 1이랑 1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이건 근이 없나요? 어디 갔어? 근이 없나요? 판별식을 빠르게 써보면 여러분들 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식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린 지금 여기서 부등식을 정말로 뭐 해야 돼? 풀어라! 이런 개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0이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진짜 풀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근의 공식이 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먼저 구할게요. 근데 여기에 숫자 4, 그러니까 짝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인데 a가 1이니까 쓰나마나, 그쵸? 요거를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로 바꿔주니까 2인가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딱 써주시고요. 요 놈을 제곱하면 얼마? 4. 거기서 누굴 빼주는 거야? 원래는 4ac를 빼줘야 되지만 그냥 ac를 빼주면 되니까 요렇게 이게 짝수 근의 공식을 써줍니다. 그러면 요 놈을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을 하면요. 한 번은 2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고요. 한 번은 2 플러스 루트 3 나오지.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오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2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널찌감치 써주는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부등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x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등식이 작다죠. 그렇죠? 작다면 사이값 사이에다가 이렇게 x를 박아주시면 조금 이제 꼴보기 싫은 식이 나왔는데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 사이에 x가 있다. 이렇게 2차 부등식 해를 완벽히 구해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을 진짜 풀어라 이랬으니까.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다음 각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보자마자 다 전부 다 뭐야? 그치,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열심히 외쳐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 요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얘는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럼 얘 0 되는 값, 얘 0 되는 값을 쓰면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딱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니까 바깥쪽 값을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해. 당연히 쓰기도 하죠. 마이너스 1보다 완전히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완전히 작다. 근데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왔을 때 또 해석하는 방법이 얘를 빠르게 뭘로 해석해서, 그치?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죠. 아래로 올라간 이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x축이랑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고,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쪽 부분만 얘기한다는 걸 알고, 여기는 조심스럽게 뭘 뚫어줘야 돼? 자, 빵꾸를 뚫어주면 된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부등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에만 빵꾸가 뚫려 있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빠짐없이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스피드를 키워볼까요? 키워볼까요? 근데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함수로 해석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 함수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그냥 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2의 전체 제곱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y는 마이너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불러간 이차 함수와 x축이 어디서, 그치? 2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런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여길 다 말하고 색칠까지 허락하겠다는 뜻이죠.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부등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빠르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재빨리 누구랑 누구를 붙여서 y는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하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남이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접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표현하고 싶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 젠장 요것만 허락되겠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풀었지만 방정식처럼 x는 마이너스 3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경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에 보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x-1의 전체 제곱, 그놈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 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해가 없다, 이렇게.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함수로 그려보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축과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1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래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설명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선생님. 뭐가 이상한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 치려니까 좀 힘드네요. 아니, 제가 선생님 아는데요. 그랬마 뭐라는데? 이게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근데 방정식을 풀어라 이러면 얘가 허근을 가져도 x값을 써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풀어라 했으니까 이거 허근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방정식을 그냥 풀라 이러면 정말 허근까지 다 구해야 된다는 거 알죠? 만약에 문제에서 실수인 근을 구하세요 이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냥 만약에 어떤 허근을 갖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러면 허근까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왜 인마? 그러면 얘는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인마? 그럼 이게 지금 부등식을 이렇게 풀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실수라는 말을 아예 안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얘처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딱 허근을 써주고요. 작다니까 사이에다가 x를 이렇게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그럴싸하네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부등식은요, 대소를 비교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허수라는 개념은요, 대소 비교가 안 되는 수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러분 부등식을 풀 때는 허수의 개념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입니다. 아예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i와 2i가 있어도 둘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허근이 있다 한들, 그치, 허근은 무조건 있겠죠. 있다 한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아예 그냥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요, 무조건 실수만 생각해야 돼. 왜?
부등식은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허수는 대소가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여러분들 다 실수 세계에서, 실수 세상에서만 봐야 되고, 그 실수 세상에서 보겠다는 얘기가 함수로 해석했을 때 정확하죠. 그쵸? 함수로 해석을 하면 절대 허수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X축과 Y축을 실계수 좌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수만을 다루는 좌표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허수에 대한 개념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복소평면이나 이렇게 좀 대학 과정을 좀 공부를 하면 그때 이제 좀 특이한 방법으로 허수도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치? 고등학교에서는 허수라는 것 자체를 평면에다가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개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다 실수의 세상에서만 놀아야 된다. 라는 간단한 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뿅! 밑에 있는 유제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고요. 간단한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2번의 왼쪽 문제. 다음 각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네요. 4, 1은 4,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뭘로 해석을 한다. 그렇지. 이렇게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함수로 해석을 하려고 쓱 봤더니 이 함수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 중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많이 연습을 해왔던 거니까. 그럼 뒤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를 생각하면 얘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9가 필요하거든. 근데 4분의 9를 추가시켜도 얘가 4니까 뒤에 더 있어야죠. 얼마나? 4분의 7이 이렇게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4가 되려면.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분의 3 그놈의 전체 제곱에다가 4분의 7을 더 키운 거잖아. 됐죠? 그럼 얘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4분의 7을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무조건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0보다 크다고 놓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부등식을 풀어도 x에다가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 돼버리니까 이때 모든 실수라는 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x에 뭘 집어넣든 성립한다는 얘기야. 됐죠?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일단 주어진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죠. 얘가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하고 싶으면 판별식을 써보면 되는데 9-16이거든? 보자마자 얘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를 빠르게 함수로 해석했을 때 x축이랑 이렇게 안 만난다는 얘기죠.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조건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니 물어봤잖아. 그쵸? 위에 있는 곳은 어디니 물어봤잖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주어진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답은 또 모든 실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걸 나는 좀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제곱식으로 열심히 바꿔가지고 답을 내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두 번째 방법, 판별식을 이용해서 일단 교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판별식을 쓰고 싶은데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반으로 쪼개면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6. 0보다 작죠? 그 말은 함수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x축이랑 안 만나고 자 떠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어디니 물어봤는데 전보다 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스피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판별식을 써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죠? 1-7 0보다 작다는 걸 그냥 할 수 있고 x축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떠있는 2차 함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나요? 없죠? 무조건 얘가 x축보다 위에 떠있기 때문에 절대로 0보다 같을 수 없죠.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가 뭐하다. 그렇지.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르게 판별식을 써주시면 1-4인가요? 그놈이 0보다 작네요. 그럼 함수로 해석하면 x축보다 이렇게 떠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있니? 물어보는 거잖아. 밑에 있는 곳이 없네요. 따랐죠? 따라서 얘도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써주는 게 되게 좋아.
왜냐하면은 판별식을 쓰지 않고 뭐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 좀 숫자 더러운 경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완전식으로 바꿔지지 않았는데 막 근해 공식을 쓴다고? 야, 이 자식아, 어차피 근해 공식 쓸 때 그 안에 판별식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먼저 빠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2차 방정식 때 여러분들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어떤 2차식을 만났는데 이 뒤에가 상수항이 이제 음수 들어갈 때 있죠. 상수항이 음수 들어갈 때. 그치? 그때는 여러분들 판별식 쓸 필요 없이 바로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그치? 서다두실.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다두실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들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서로 다른 두 시간을 당연히 갖는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일단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세요. 얘네들은 다 플러스니까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쓴 거지만 혹시라도 요 놈들 중에도 하나가 마이너스인 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진짜 이용해서 빨리 X절편 찾아야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2차 부등식이 일단 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게 모든 실수가 된 거죠, 뭐. 됐죠? 그럼 당연히 이 2차 부등식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K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부등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풀 수 없는 부등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럼 지금부터 함수로 해석만 잘하면 되거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귀염둥이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귀염둥이 함수를 각각 해석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세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귀여운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여기에 k를 몰라서 이 부등식을 풀 수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여기가 k제곱이니까 가능한 게 kk 또는 마k 아니면 뭐 k제곱 1 이런 거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쿵쾅쿵쾅 해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해 해보면 안 되잖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문자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했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럴 때는 y는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 풀 수 없는 방정식, 풀 수 없는 부등식을 만나면 무조건 함수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최고차항이 플러스 1인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는데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첫 번째 경우가 x축이랑 이딴 식으로 안 만나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x축이랑 이렇게 접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가 x축이랑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만큼이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 이만큼이 다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 이만큼이 다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안 되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0보다 어느 쪽? 그치? 0보다 작은 쪽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럼 이 부분은 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0보다 위에 있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곳이 어딘지를 물어봤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접해도 되는구나, 안 만나거나 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그대로 식으로만 돌려치기 해놓으면 되겠죠?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수 있다. 즉, 안 만나거나 이렇게 접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이게 떠 있으니까 큰 게 아니라 판별식은 근을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 또는 허근, 근이 없는 경우, 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시나리오 다 썼고 마지막에 판별식만 계산하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을 쓰면 요 놈을 가지고 제곱합니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주니까 4k제곱 들어갈 것이고요.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판별식을 딱 쓰고 났는데도 아직까지 2차 부등식의 형태네요. 그럼 2차 부등식 한번 끝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전개하면 k제곱인데 요놈이 마이너스 4k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k제곱 일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짠짜니까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1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제 최종적인 부등식이 하나가 떴네요. 됐죠? 이 상태로 그냥 풀면 여러분들 부등호를 분명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뭘로 맞춰주는 작업, 그치?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을 반대로 밀어도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고요.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구구단을 외자 3일은 3, 1일은 1 뿡짱찡짱 해가지고 마이너스 2를 만들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되면서 3k 플러스 1과 이렇게 k 마이너스 1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인수분해가 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0 되는 값과 0 되는 값을 널찍감치 마이너스 3분의 1 써주시고 1 딱 써주신 다음에 크다니까 바깥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바깥쪽 값이죠. 바깥쪽에다가 크거나 같다 k를 크거나 같다 k를 써주시면 가운데는 쉼표 연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이야 됐죠? 이렇게 2차 부등식 풀어서 k의 범위를 구해버립니다. 문제에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죠. 끝. 뿅. 자, 이제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2차 부등식 어쩌고 자, 좋아요. 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고 이런 건 좀 조심하자. 유제 6번 같은 경우에 문제 n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m의 값이 1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돼요. m의 값이 1인 경우와 m의 값이 1이 아닌 경우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한번 보니까 2차 함수와 부등식 이렇게 돼 있네요. 계속해서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을 만났을 때 그 식을 함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함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방정식을 함수로 함수를 방정식으로 또는 부등식을 함수로 함수를 부등식으로 또는 방정식을 부등식으로 부등식을 함수로 이거 왔다 갔다 다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거를 좀 연습해보자 이런 뜻이야. 일단은 여기다가 1차 함수랑 여기 2차 함수 두 개를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랬을 때 요놈의 해는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지. 어떻게 풀어 임마. A, B, C 모르고 MN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식으로 풀란 얘기 아니야. 뭘로 해석해서. 그렇지. Y는을 붙여. 뭘로 해석해주세요. 함수로 해석해주세요. 그럼 왼쪽에 있는 귀염둥이 2차 함수. 근데 그 2차 함수를 문제에서 그려놨어. 됐죠?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1차 함수 문제에서 그려놨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 그치?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크거나 같다. 자, 위에 있다는 얘기죠?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 요만큼이 이제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곳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같다가 들어가 있거든?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교점. 교점에다가 조심스럽게 색칠. 빵꾸뽕 말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면 돼요?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누구를 널찍감치 써놓고 마이너스 2랑 5를 널찍감치 써놓고 x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 상태야? 안쪽에 있는 상태야? 그치? 바깥쪽에 있는 상태죠? 바깥쪽에 있다는 걸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여기 색칠이에요? 빵꾸예요? 색칠이죠? 그럼 색칠을 빡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부호를 쉼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의 해가 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m과 n의 값을 구하세요. 끝. 그림 없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그냥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제발 좀 X축이랑 Y축에다가 진짜 정확히 데이터도 입력하지 찢지 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어. X축과 Y축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언급할 때 X축에 대한 언급 또는 Y축에 대한 언급 아니면 사분면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자, 보통 그럴 때는 X축, Y축을 그리는 게 맞아.
그치?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 위에 막 정수, 컴마 정수를 꼭 찍어야 되고 이렇게 모는 종이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X축, Y축을 그리는 거지 웬만하면 X축, Y축 안 그립니다. 여러분 그리지 마세요. 좀 부탁할게요. 알겠죠? 이걸 보는데 막 X축, Y축을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그리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근데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X축이랑 Y축을 안 그리면 되게 불안하대.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야.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 X축, Y축 지금 안 그리면 되게 불안해. 불안해하니까 내가 지금 말하잖아.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시고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그립니다. 알겠죠? 누군가가 X축, Y축을 여러분한테 그리라고 했어. 그래도 그리지 마. 뭐만 해주면 돼. 마지막에 0,0의 위치만 찍어주고 거기서 십자가 만들어서 X축, Y축이라고 말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X축, Y축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문제 풀 때 그리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될 어떤 습관 같은 겁니다. 제발 그리지 마세요. 자, 일단은 2차 함수를 그렸다.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그냥 대충 그리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다면 어떤 직선을 그려야 돼요. 직선을 그리긴 그리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주어져.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래. 근데 선생님 직선을 못 그리겠어요. 이 직선이 지금 m과 n을 둘 다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울기가 플러스인 직선을 그려야죠. 맞아? 지금 나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제일 그리기 쉽게 편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됐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바로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이죠. 그렇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만남이 다음과 같이 요딴 식으로 생겼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x의 값이 2와 3 사이에 있대요. x의 값이 2와 3 사이에 있대요. 근데 2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3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랗게 빵꾸를 딱 뚫어주시고, 그쵸? 딱 뚫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 빵꾸 뚫어놓고 여기를 2예요, 여기를 3이에요 라고 말하면 된대요. 됐죠? 2차식과 1차식,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가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2와 3 사이일 때 라고 말하게 된 거야.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선생님. 그래서 MN은 대체 어떻게 구하죠? 아니, 귀여운 자식들, 이 MN을 구하고 싶으면 두 가지의 정보만 알면 되죠? 하나는 기울기, 또 하나는 지나는 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모르지만 2차 함수는 완전히 줬단 말이지. 2차 함수를 완전히 줬으니까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버리겠다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2차 함수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럼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10인가요? 됐죠? 3을 집어넣은 함수값도 같이 구해볼까? 3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6 현재까지 15인데 거기다가 2 더하니까 17인가요? 됐죠? 이 둘의 관계를 잘 보면 지나는 점은 2,1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면 좋은데 기울기는 x가 1만큼 커지는 동안에 y는 7만큼 커졌으니까 기울기는 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 7로 스타트 괄호 열고 지나는 점 2,5를 조심스럽게 기입해주면 끝나겠죠. 됐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뭐 m과 n을 구하고 싶으면 y는 7x 27에 마이너스 14인데 거기다가 5 더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깔 내주면 되는데 맞나요? 맞죠?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m이고요. 이게 이만큼이 이제 n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 이렇게 그러니까 m과 n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마이너스 2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문제에서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m 더하기 n이라는 것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이니까 x에다가 1을 쿡 집어넣어서 마 7 더하기 5는 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m과 n을 진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에
적당히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도 구할 수가 있는 문제, 이런 거였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유제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잘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뿅뿅뿅 뿅뿅. 됐죠? 자, 이제 필수예제 4번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4번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자, 부등식을 풀어서 갑자기 요렇게 해를 만들었다, 해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때 a, b의 값을 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막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일단 a, b 두 놈을 모르니까 일단 기분이 많이 나빴을 텐데, 분명히 0보다 크다고 해놓고 지금 해는 사이값이죠? 아니, 분명히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 사이값이잖아. 분명히 0보다 크다고 했는데 해가 사이값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 무슨 짓거리 했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쵸? 0보다 작다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이값이다 했다는 거야. 그럼 0보다 작다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이값이다를 했다고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랬다고 쳐. 그쵸? 그럼 여기서 a라는 놈이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그러면 a라는 놈은 음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a가 양수면 졸라 웃긴 거지. a가 양수면 해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a가 양수였는데 크다니까 바깥쪽 값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사이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얘를 이걸로 바꾸는 식변형을 했을 것이다. 얘를 이걸로 바꿨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이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식변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써놓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기하게도 얘는 안 봅니다. 저놈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저놈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지 마! 안 봤지?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봅니다.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가지고 풉니다. 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등식 0보다 작다는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 이런 해를 얻게 되려면 지금 얘가 3분의 1과 2분의 1이 보이니까 뭐가 있었겠니? x-3분의 1이라는 놈과 x-2분의 1이라는 놈으로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것이고, 그쵸? 요 앞에 개수가 어떤 플러스 값이 있었을 것이고, 그쵸? 그 놈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라고 해야 이런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를 보고 부등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좀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식과 0의 위치 관계가 이러니까 이걸 뒤집어 줍니다. 이걸 뒤집어 주는 거야. 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0보다 클 때의 상황이니까.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뒤집겠다는 얘기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하트가 그냥 뭐가 될 뿐이야? 그래, 마이너스 하트가 될 뿐이야. 요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그치. 이만큼을 통으로 전개하면 얘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놈을 통으로 전개를 할 때, 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그렇다. 요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양변에다가 뭘 곱하고 시작할까? 나 같으면 6을 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6을 곱하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은 요거 계산할 때 이제 분수 계산을 하기 싫으니까 6을 곱해가지고 얘한테는 3 주고 얘한테는 2 줄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하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3을 그대로 곱해주면 3x-1이고요. 2를 그대로 곱해주면 2x-1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6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는 그냥 0이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제 시원하게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 시작. 이렇게 하면 6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1. 그놈이 0보다 크다.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하트. 됐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여러분들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6 하트 x의 제곱. 이제 최종적인 답을 낼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5 하트 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하트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최종적인 2차 부등식을 만들었다. 됐죠? 이제 진짜 집에 갑니다. 이때 이 왼쪽에 있는 놈이 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5라는 놈을 만들고 싶어요.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5x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트는 정확히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트 자리에다가 다시 1을 콱 집어넣어주면 최종적인 부등식의 형태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라는 아주 완벽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a라는 놈은 얼마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고, b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확히 a의 값과 b의 값을 진짜 구해버렸습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모르는 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가지고 이 해를 갖도록 변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해를 보고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자자자자 원래 2차 부등식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걸 설명하고 싶었네요. 됐죠? 자, 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더 무지막지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좀 더 무지막지해. 왜? 2차 부등식에서 아무것도 정말 주지 않네. A, B, C라고 그냥 아예 그냥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아 버렸어. 괜찮아.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갈게요. 0보다 크다라는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웃긴 놈이 사이값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A가 음수다라는 정보를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A, B, C는 전부 다 페이크라고 했어. 그쵸? 아예 쳐다도 볼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이것만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라는 어떤 2차식이 있었을 텐데 그놈을 만드는 방법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는 어떤 식이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가볍게 하트를 써주자. 됐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쭉 전개를 할게요. 이걸 그대로 쭉 전개하면 x의 제곱이니 웅짱뚱짱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짱찡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죠. 그럼 앞에다가 이제 하트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트 x 제곱 맞죠? 마이너스 하트 x 마이너스 12 하트 그놈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봐. 나는 이게 싫어. 여러분들도 이게 싫죠? 이게 싫어요.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이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크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하트 x의 제곱 플러스 하트의 x 플러스 12 하트는 0보다 크다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얘가 A고요. 맞죠?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한 문자로 그냥 확 정리해버렸어. 한 문자로 그냥 확 정리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A라는 놈이 자 마이너스 하트가 된 거고요. 자 B라는 놈이 뭐가 된 거야? 그치 그냥 하트가 됐고요. 자 C라는 놈이 얼마야? 12 하트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A, B, C를 전부 다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은 온 거야. ABC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럼 ABC를 한 문자로 정리한 상태에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콕콕콕 넣어주면 되겠죠. 시작. 마이너스 하트 x의 제곱. B 자리에다가 하트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하트 x. 요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2 하트. 그놈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하트가 정말 꼴보기 싫어야 돼요. 하트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야 돼요. 하트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다. 그럼 하트가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도 하트 갖고 있고 여기도 하트 갖고 있고 여기도 하트 갖고 있으니까 하트로 양반을 나눠버리면 끝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트에 대한 어떤 부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와 하트는 서로 부호 차이가 있는 놈이죠? 따라서 하트라는 놈은 반대로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양변을 하트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근데 하트가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다시 최고차항이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를 뭘로 만들어주세요. 그치?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주시면 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는 거고 이항을 해도 되는 거고 그놈이 0보다 작다는 완벽한 2차 부등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0보다 작다니까 근을 구해서 사이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구구단을 외자 4, 3, 12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놈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을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3을 널찍함치 써놓고 작다면 사이에다가 x를 박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놈이 되겠죠. 매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지금 문제를 풀었어. 하트라고 놓고 막 최고차항을 하트라고 놓고 선생님 원래 최고차항 하트라고 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뭐 하트라는 문자를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막 하트라는 말 막 쓰고 하니까 막 댓글로 막 욕하는 애들도 있고. 막 설명하다가 내가 하트 막 이렇게 하면 하트 말고 딴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애들 있고. 하트 얼마나 좋은 하트 졸라 좋은데? 마음이 되게 하트를 쓰면서 되게 이렇게 막 러블리해지지 않니? 그렇죠? 자,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좋아요.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습니다. 하트라고 안 하고 그냥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 요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왼쪽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같은 식이어야 된다. 이런 원리로 요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a라는 하트 쓰지 말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썼어도 돼요. 왜냐면 개수 비교를 했을 때 최고차인 개수가 마이너스 a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필수 예제 4번까지 밑에 있는 유제도 한번 해봐. 이게 지금 식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가장 멋진 방법으로 열심히 문제 풀다 보면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셔야죠. 그러나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웬만하면 다 좋을 거야. 선생님 계산 진짜 그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런 편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좀 글자 같은 거나 이렇게 식 같은 거를 좀 쉽게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 그걸 위해서 계산을 했거든 나는 항상. 그러니까 선생님 계산하는 방법이 웬만하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필수 예제 4번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아이고 잠깐 여러분 또 쉬었다가 여러분 또 쉬어야 됩니다. 그쵸? 쉬었다가 필수 예제 5번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5번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부등식이 살고 있다.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여기 문제 앞에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그냥 부등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2차 부등식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은 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2차 함수, 2차식 앞에 개수니까 얘가 이제 0일 때와 얘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야 돼요. 왜? 아니 얘가 이거면은 이게 지금 a 플러스 1이 0인 거거든 이게.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서 지금 6은 0보다 크다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 여러분 2차 부등식을 푸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6은 0보다 크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6이 0보다 크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성립. 자,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쵸? 문제에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이 a가 그냥 뭐만 대주기만 하면 마이너스 1이 대주기만 하면 얘가 이제 더 이상 2차 부등식이 아니라 a 플러스 1이 없어지면서 6은 0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하는 어떤 부등식이 여러분 눈에 딱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에 3을 넣어도 성립, x에 5를 넣어도 성립, x에 100을 넣어도 성립, x에 마이너스 루트 7을 넣어도 성립. 됐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a가 얼마여주면 마이너스 1이어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의 답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a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이제 비로소 얘를 2차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해가 모든 실수. 그러면은 우리가 크다면 바깥쪽 값이고 작다면 사이 값인데 지금 그런 부등식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성립한다.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걸 풀고 싶으면 반드시 선생님이 함수로 주어진 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고요. 항상 0보다 크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y는을 붙였을 때 주어진
이제 몇 차식? 이제 2차식.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뭐 해야 돼?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고, 지금 x축보다 무조건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려면 최고차항이 뭐여야 돼요? 그렇지. 최고차항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귀여운 자식들이잖아, 이거. 선생님, 위에 있어요! 귀여운 자식. 언젠가는 뚫고 이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돼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런 함수가 돼야지만 일단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0이 아니면 지금부터 얘를 뭘로 해석할 수 있는데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0이 아닌 걸 뛰어넘어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까지 가야지. 나이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함수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게 x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위에 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개념을 써가지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 이 개념을 좀 활용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등식에서 함수로 왔다가 함수에서 다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스킬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야 되니까 빠르게 판별식을 써가지고 그놈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고맙게도 여기에 숫자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그냥 판별식을 쓰지 않고 자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너 잘 가 임마 이거. 필요 없는 친구. 잘 가 임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되니까 판별식 D를 쓰긴 쓰는데 여기 숫자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를 잠깐 버리고 나서 a 플러스 1을 제곱하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원래 4ac인데 그냥 ac를 쓰면 되니까요. 6으로 묶은 다음에 자 a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발 좀 전개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미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식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a 플러스 1로 조심스럽게 묶어주시고 남는 것은 a 플러스 1인데 6배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지. 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걸 멍청하게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공통인수로 일단 뽑아내서 식을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바로 이제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이 나왔네요. 뭐랑 뭐? 마이너스 1이랑 5가 이제 근으로 나올 것이고 됐죠? 작다면 무슨 값이야? 그치? 사이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a를 박아주시기만 하면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정수들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를 다 써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 1, 2, 3, 4, 5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수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했어 안 했어? 됐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럼 열심히 눈에 보이는 정수들을 다 더하니까 말 꺼져봐 1 꺼져봐 됐죠? 둘이 더해서 0 되고요. 2, 3, 4만 더해주면 되네요. 답은 얼마? 9. 그래서 모든 정수값들의 합은 바로 자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요게 되게 중요한 멘트야. 이게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낚시 문제로 이제 부등식이라고 나올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2차 부등식이라고 신나게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0일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서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그 언급된 표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죠. 자, 이제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는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놨네요. 2차 부등식이라고 확실히 안전장치를 걸었고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완전 못을 박아놨죠. 자, 그랬을 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안쪽 값이냐 바깥쪽 값이냐를 언급하지 않고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딴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뭘로 해석한다고? 함수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y는 y를 붙여서 무조건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최고차항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x축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3단계로 그려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곳이 존재를 하네요. 그럼 문제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이번엔 x축이 이렇게 접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x축보다 완전히 밑에 있는 곳, x축보다 완전히 밑에 있는 이곳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이곳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남이 이번에 아예 없어.
그냥 완전 떠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 부분, x축보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함수로 해석했을 때 바로 요만큼이다. 이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바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 요런 얘기였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했는데 다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 개념이고 얘는 중근을 갖는 개념이고 얘는 무슨 근을 갖는 개념이야? 그렇지. 허근을 갖는 개념이죠. 그러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질 조건 앞에서 했던 문제 똑같네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같아도 되고요. 중근이니까. 그럼 판별식을 쓰려고 슬쩍 봤는데 여기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4라는 짝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됐죠?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필요가 없었던 그림을 잠깐 버려. 됐죠? 자, 판별식 시작 한번 해볼게요. 시작. 2를 버리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A씨죠? 그냥 AC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0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고, 스케. 됐죠? 그럼 깔끔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3A 제곱 될 것이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만났으니까 구구단을 배자 3일은 3 1은 1 마스 띡띡 뚱뚱 해가지고 2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디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 되겠죠? 3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0 되는 값을 여러분들 널찌감치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 이렇게 널찌감치 써줬죠. 그런 다음에 작다면 무슨 값이라고 했어? 사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사이에다가 누구를 박아주시면 된다. 그렇지. A를 박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A의 범위를 구해버렸습니다. 문제에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이렇게 범위를 찾고 여러분들 답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유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사이값 또는 바깥쪽 값이 나오지 않는다. 모든 실수라는 해를 가져야 된다.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성립하면 안 된다.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만나면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서 다 배웠죠. 2차 함수. 자, 유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6번으로 한번 가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방금 필수예제 5번에서는 그냥 이제 어떤 제한된 범위가 없었어. 뭐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x를 다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엔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한 가지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할게. 자, 원래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근해 분리의 개념을 쓰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살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누굴 모르냐면 이만큼을 몰라 여러분들 지금. 요만큼. 그러니까 A를 모르는 거예요. A를. 모르는 A를 사람들이 미지수라고 부르는데 그 미지수가 이렇게 어디에만 있어? 상수항에만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A 제곱도 있잖아요. 상수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미지수와 그 상수의 개념을 모르는 친구의 그 발언인가요? 지금 얘가 상수예요 여러분. A는 변하는 값이 아니라 A는 어떤 값이라고. A는 모르는 미지수라고. 근데 지금 A라는 놈이 X랑 X제곱 앞에 걸려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상수 자리에만 지금 신나게 A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째로 상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상수 안에만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상수항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가장 좋은 부등식을 풀 때 또는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미지수를 넘겨버리는 거야. 상수항 쪽에만 미지수가 있을 때는 고놈과 고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놈으로 완전히 식을 분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넘겨버리면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이렇게 될거예요. 됐죠? 선생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게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자, 모양이 똑같은 건 여러분들 굉장히 운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뜻이고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Y는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귀여운 2차 함수 완벽히 그릴 수 있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놈. 오른쪽에 있는 요놈을 그리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차함수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상수라니까. 이거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이거 상수함수입니다. 여러분, 상수함수 그리는 방법은 그냥 짝대기를 쭉 그으면 되죠. 이렇게 짝대기를 쭉 그을 거야. 됐니? 근데 얘는 A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내비두고, 일단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먼저 그릴게요. 이차함수는 최고차이 플러스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꼽자면 바로 꼭지점.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을 구할 때는 만년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수투를 가면 이제 여러분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꼭지점을 구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b. 요걸 쓰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를 쓰면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보라는 문제가 아니었어. 여기서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간 쉐링,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러분들 구간을 쉐링 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요쯤, 2가 요쯤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를 이렇게 딱 구간 세팅을 하고 여기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누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얘네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썰렁한 감소하고 있는 이런 귀여운 휘어진 곡선이 하나가 나왔다. 왼쪽 그래프를 완벽히 그렸다는 거죠. 그쵸? 이제 누구만 더 그리면 되지? 오른쪽에 있는 상수함수만 더 그리면 돼요. 상수함수만 더 그리면 돼. 근데 상수함수가 지금 얘보다 어떠래요? 밑에 있으래잖아. 항상 성립을 항상 성립하세요. 밑에 있으래요. 무조건 밑에 있으래요. 상수함수를 그리긴 그리는데 이 파란색 곡선보다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 있었으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했을 때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파란색에서 요놈 2를 집어넣은 함수값 요놈이 관심사죠. 요놈 필요 없죠. 요놈보다 더 얘가 작거나 같아주면 되겠죠. 왜? 둘이 같아도 된대요. 여기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해석해주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하츠만 구하면 되니까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2를 집어넣을 때 또 여기다가 집어넣는 귀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야. 어디다 집어넣는 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함수는 바로 얘니까. 그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줘야지. 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얼마입니까? 4죠. 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가 출력하는 값이 마이너스 8인가요? 이렇게. 됐죠? 요 마이너스 8보다 누가? a제곱 마이너스 6a라는 상수가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상황을 만족해준다. 따라서 이제 이 부등식만 풀면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8을 넘겨버리면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깔끔하게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이놈을 풀기 위해서 구구단을 배져 4, 2, 8. 둘 다 마마. 그래서 a-4라는 놈과 2라는 놈과 a-4라는 놈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춰놓은 상태니까 0되는 값을 널찌감치 써주고, 작다면 무슨 값? 사이값 사이에다가 이렇게 a를 박아주시면 아주 촉깔끔한 부등식을 풀어낸다. a 값의 범위를 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a가 2와 4 사이에 있다 라고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끝.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가 상수항 쪽에만 있으면 상수항만 남기고 나머지를 밀어버리든가 아니면 상수항을 넘겨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통째로 함수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은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간절히 바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학문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수원, 수투 또는 미적, 심지어 기하까지도 계속 이런 스킬들을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좀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이 상태로 해석을 하든 뭐 얘네들 중에서 어떤 일부만을 넘겨서 해석을 하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직까지 초보인 뭐 여러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초보자들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일단은 모르는 미지수가 이렇게 상수항 쪽에만 있으면 얘네들을 넘겨.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놈과 가지고 있는 놈으로 넘겨서 함수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유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자, 필수예제 7번부터는 이제 절대값이 나오네요. 좀 특이한 부등식.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그 다음은 가우스를 포함한 부등식. 요것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왼쪽 문제 보니까 절대값이 있네요. 상당히 어렵구만.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 절대값 부등식을 여러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1차 부등식 기억나죠? 1차 부등식 다 기억해. 이런 거 제일 쉽잖아요. 이런 거 풀려고 그러면은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 요 놈의 값이 무조건 확실한 플러스인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실한 플러스 맞죠? 그러면 요 놈을 잘 보고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랑 3이라는 놈을 널찍함치 써주라고 했고요. 그쵸?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입장에서 얘가 작다면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사이에다가 누구를 박아주시면 된다? x가 아니라 x-1을 박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라고 하면 양변에다가 1을 툭툭툭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요 2보다 작다라는 아주 고귀하신 4보다 작다라는 아주 고귀하신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법이었어요. 그쵸? 지금 2차 부등식이랑 굉장히 풀이법이 비슷하죠. 근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1차 부등식이긴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의 기호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방금 내가 한 거대로 풀 수는 있긴 있어. 왜냐면 얘를 항상 플러스라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3 플러스 2x 절대값 3 플러스 2x 요걸 딱 널찍함치 써주시고요. 작다면 사이에다가 이제 x-1을 이렇게 하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긴 있어. 왜냐하면은 얘가 항상 플러스인 게 확실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요놈 한번 풀어주시고 요놈 한번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나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거나 에라 아싸리 모르겠다. 절대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건 어떤 꼼수,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말자. 그게 더 좋은 방법 같아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어차피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을 벗기는 작업을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스킬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석대로 풀어주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정석대로 그냥 풀면 됩니다. 얘가 0이었으면 좋겠고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 x의 값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 x의 값이 뭐 나와요? 2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를 널찍함치 써놓고요. x가 올 수 있는 곳 여기다가 x가 있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아가리를 오른쪽으로 다 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간 귀찮아. 너무나도 귀찮지만 요거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미치도록 귀찮지만 요거 한번 풀 거고요. 자, 죽고 싶지만 요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3번 문제를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노가다를 띄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도 있지. 여러분들이 스킬을 발생시켜 스킬을 활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겠으나 일단 얘는 스킬을 쓰는 것 자체를 일단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빨간색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이제 음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벗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대로 벗지 않고 절대값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니까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1차 부등식 풀어보자. 넘기면 x 넘기면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이래야겠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해가 되겠지? 얘는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요게 이제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작은 상태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x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넘겨주시면 3x고요. 요거 3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누면 최종적인 부등식이 x라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요게 지금 이 영역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x를 찾아야 되죠. 근데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수직선을 좀 활용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어디 있냐면 2는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공통범위를 찾을 때 항상 높이를 좀 맞춰주면 좋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맞춰줬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흰색이면서 동시에 주황색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 맞나요? 자, 이제 이걸 그대로 식으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을 텐데 여기가 지금 색칠된 상태니까 갖다 붙여주시고 X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요 가운데요. 요 경우에서의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X가 2보다 완전히 커버리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벗을 때 그냥 절대값을 벗을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X가 될 것이고, 요거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빠세. 됐죠? 그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제 이런 해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동시에 어때야 돼? 그렇지. 요래야 되겠죠?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5보다 완전히 커야 되니까 이게 해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조합해야 될 건 누구? 얘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얘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얘네요. 그쵸? 요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얘네들을 화끈하게 다 조합을 해버리면요. 답은 뭐야? X는 마이너스 5보다 완전히 작거나 해볼게요. 예, 마이너스 5보다 왜 이렇게 답이 더럽죠? 그럴 수 있죠. 이러거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다시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 둘을 완전히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그쵸? X가 크다라는 아주 깔끔한 2차 부등식의 답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바깥쪽에 X가 있다. 이런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이제 1차 부등식 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더럽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바깥쪽에 X가 있으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2번은 또 이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걸 재빨리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 이제 2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요. X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X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X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X의 위치를 세팅해 준 다음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아가리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도 귀찮지만 3번 풀겠습니다. 파란색 한번 풀 거고, 노란색 한번 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이 한번 풀도록 끝나.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 2차 함수 자체가 플러스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어요. 그래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절대값을 그냥 벗고 오른쪽은 이제 3X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밀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놈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셔야 되고요. 2차 부등식 만났어요. 9구단을 외자 4, 1은 4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그놈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 0 되니까 빨리빨리 써주시면 마이너스 1과 4를 널찍함찌 써주고 작다니까 무슨 값? 사이값 사이에다가 x를 박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서 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놀고 있었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동시 만족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럴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어떻게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을 수 있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언제? 팔행이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해 없어. 팔행이에서 해 없어. 해 없어. 저리 가. 이렇게. 됐죠? 귀찮지만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x가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x가 있을 때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벗겠죠. 음의 값을 출력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3x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넘겨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번엔 그놈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9구단을 외자. 3일은 3, 4일은 3, 4일은 4.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줘서 3 돼야 되니까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 그놈이 0보다 크다라는 귀여운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고요. 0 되는 값이랑 0 되는 값을 널찍감치 써주시고요. 이번엔 크다네요. 이번엔 크다니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x를 박아주시면 되겠죠. 쉼표, 콩,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를 답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우리가 놀고 있는 곳은 여기라고요. 됐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바로 답이 될 수가 있다. 잘 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곳에는 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 x가 1보다 큰데 요 안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면 1보다 x가 크면서 동시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됐나? 지금 선생님 방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잠깐 모르겠는데요. 잠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연립 부등식의 영역, 공통 범위를 잘 못 구하는 학생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잖아. 수직선을 만들어 놓고 마사, 마이, 1, 2 세팅합니다. 마사, 마이, 1, 2 세팅해 놓고 천천히 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2는 색칠을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색칠 그래 놓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요 표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사와 1 같은 경우에는 빵꾸를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부등식이어서 같은 부등식의 해를 풀었더니만 이렇게 나온 거니까 두 놈의 높낮이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두 놈의 높낮이를 맞춰주고 나면 흰색으로 만든 부등식과 빨간색으로 만든 부등식의 공통 범위가 요만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높낮이가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다르면 해가 없는 거야. 다르면 왜? 만약에 다르면 그 무슨 얘기냐면 개념 시간에 했을 때 좀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만약에 높낮이가 다른 경우다. 이게 높낮이가 다른 경우는 지금 이 부등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요런 근이 나왔고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요런 근이 나온 그러니까 따로따로 부등식에서 나온 근이라면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는 주황색이면서 동시에 하얀색이면서 동시에 빨간색이다. 이걸 푸는 그런 부등식의 풀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없는 거고 지금 얘처럼 빨간색이라는 놈이 비록 빨간색끼리는 서로 공통 부분이 없는데 이 빨간색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 또는 이거다에서 나온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빨간색의 높이를 맞춰주면 어떤 부등식을 풀어서 빨간색이 나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빨간색과 하얀색의 공통 범위가 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과 2 사이에 있다. 2는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근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졸라게 힘드네요. 졸라게 귀찮네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x가 있을 때까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지막 계산이에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게 요만큼에 있으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겠고요. 역시 오른쪽 아가리 벌려주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x의 제곱 넘기니까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크구단을 외자 4일은 4 위마나스 따라서 얘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조심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0보다 작다 들어온 거고요. 얘 0 되는 값이 0 되는 값 빠르게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이랑 4를 널찍감치 써준 다음 작다니까 무슨 값이야? 4값. 이렇게 사이에다가 x를 박아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디서 놀고 있다고요?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건 좀 쉽죠. x가 2보다 바로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버립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는 요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일 수는 없어요. 완전 케이스가 다른 거야. 이 둘을 합쳐서 써주면 되죠. 그럼 바로 그냥 암산도 되겠죠.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왜? 2를 다 막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두 놈을 합쳐주시면 되니까 최종적인 답이 뭐야?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1보다는 x가 크고 4보다는 작다. 라는 이런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의 답은. 근데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고등수학 상만 가지고는 정말 이렇게밖에 풀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안 돼, 이거. 이 방법 말고, 아이고, 미안. 이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얘를 막 함수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교육 과정이 약간 애매한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려면 정확히 이제 함수,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까지 가가지고 함수라는 걸 정확히 배우고 나면 가능할지도 몰라. 근데 하면 안 될 거야. 내신에서는 여러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내신에서만 이딴 식으로 푸는 거지 내신이 아니야. 국가고시, 그러니까 모의고사 아니면 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베이스를 다지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뭐 중학생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좀 선행을 하면서 지금 뭔가 이제 수학이랑 지금 놀고 싶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내가 한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지. 이게 무조건 함수로 그리는 거지. 이제 고등수학 하에 가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허락이 돼, 그때는. 물론 여러분들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어. 2차 함수에서 우리 다 배웠어. 막 절대값,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막 절대값 해주고 막 가우스 그리고 다 했잖아.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되는데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약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쪽 파트가 되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갖고 이걸 허락해 줄 수도 있고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요 놈을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지 않고 함수로 완전히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선생님 제가 이걸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 선이 허락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번 시험에서 지금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어디 이상한 데 갖고 선행해가지고 이런 풀이를 하네? 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없을걸. 왜냐하면 그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약간 애매할 거야. 이거를 인정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실 겁니다. 오케이? 너 어디 가서 선행하고 와가지고 임마 자식아 임마 어디서 선생님한테 잘난 척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럴 수 있나?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냥 선생님이 아닌데 그건 선생님이 안 되는데 그 애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야, 누구나 다 알잖아. 여러분들 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 어디 가서 뭐 선행해, 이거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쁜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선생님께서 나쁜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생한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아예 없을 거고. 자, 아무튼간 지금 학교 선생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다르게 풀 거거든. 다르게 풀 건데 이 내용 자체를 꼭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허락만 맡으면 돼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지금 함수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풀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거 이제 앞에서 2차 함수 시간에도 좀 많이 다뤘고 충분히 가능한 풀이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기만 하면 지금 이제 두 번째 풀이 할 거거든. 함수로 해석해서 그걸로 그냥 풀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들 배우긴 했어. 근데 교육과정이 약간 애매하니까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내신을 준비하지 않는다? 무조건 내가 지금 말한 이 방법으로 펴야지. 아까처럼 그걸 식으로 다 푼다고요? 언제 하고 있어? 언제? 하다가 진짜 나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일단 끝까지 답은 내긴 했어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자, 잘 봐요. 자, 얘를 풀 때는 이걸 다 벗겨야 되잖아.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y는 y를 붙여서 바로 함수로 해석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왼쪽에 있는 함수, V자 함수 기억나요? 왼쪽에 있는 함수, V자 함수 그랬던 기억이 나네. 왼쪽에 있는 함수, V자 함수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2,0 딱 찍고요. V자 이러면 돼요. 됐죠? 오케이. V자를 그릴 때 이쪽과 이쪽은 직선임이 확실하고요. 요놈의 기울기를 잘 써주라고 했습니다. x 앞의 개수가 1이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요놈의 기울기 얼마? 1. 이렇게 잘 써주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릴 건데 요놈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0을 꼭 지점을 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0을 딱 찍어 놓고요. 이번엔 여기서 V자를 칠 건데 V자를 어떻게 쳐주면 되냐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었거든? 근데 요놈의 기울기는 뭐야? x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2니까 기울기가 1보다 더 확 큰 놈. 1보다 확 큰 놈. 2 또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V자를 그릴 때 얘보다 더 이렇게 팍팍 꺾이도록 더 심하게 뾰족하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됐나요? 그냥 왼쪽에 있는 절대값 V자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V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립니다. 지금 내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진짜 빨리 그릴 수 있잖아, 여러분. 연습하면. 근데 이놈의 그래프 기울기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이 왼쪽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하얀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 밑에 있다. 하얀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다. 초록색 그래프, 하얀색 그래프. 자, 초록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2예요. 하얀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에요. 자, 저 멀리서 만날 일이 있어? 없지? 얘가 기울기 2 받고 쭉 올라가고 얘는 기울기 1 받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요. 저 미래로 가면.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하얀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곳은 이쪽도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초록색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됐죠? 그럼 이 뒤부터는 이 초록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하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하얀색한테 뒤처질 일이 없거든. 그래서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 점이랑 요 점을 구한 다음에 그놈의 바깥쪽이다. 끝. 됐죠? 이 두 놈의 바깥쪽이다. 바깥쪽이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구나. 그래서 요 놈을 알파, 요 놈을 베타라고 하면 답은 알파와 베타의 바깥쪽에 누가 있다. 그렇지. X가 있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지. 알파랑 베타를 구하자지. 그럼 선생님 알파랑 베타 구하려면 이거 범위 다 나눠서 해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 그래프 다 그렸는데. 이 베타라는 놈은 어떻게 구합니까? 베타라는 놈은 이 직선과 이 직선 구해서 연립하면 되지 뭐. 그치? 선생님 이 직선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아까 이거였죠? 그럼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런 상태의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그래프의 오른쪽 기울기가 2인 상태였으니까 자 2x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쵸? 플러스 3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놈이랑 요놈이랑 갖다고 놓고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넘기면 3x가 될 것이고 이거 그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여기서 x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됨을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괜찮죠? 선생님 아까랑 풀이가 그렇게 심하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슷한 거지. 데이터가 똑같은 거지. 데이터가 똑같은 거.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아까랑 그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설명을 하면서 좀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알파라는 놈 구해보고 싶어요. 알파라는 놈은 요 데이터잖아. 자, 요 데이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고 벗었다.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요 하얀색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겠죠. 자, 이제 이걸 풀면 알파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 그대로 이렇게 넘기면 이게 x가 될 것이고요. 이거 이렇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라는 놈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답을 쓸 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바깥쪽이다. 이렇게 한 방에 풀고 그냥 끝내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풀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은 말할 수 없어요.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진짜요.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교육과정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여러분들 담당하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서술형에 써도 됩니까? 물어보면 수학 선생님이 말해준다니까. 글쎄 잘 모르겠다. 이거 한번 선생님들이랑 회의 한번 해볼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셔. 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 새끼야. 이런 사람은 없겠는데 만약에 하지마 이 새끼야 이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풀을 알려준 거지. 그쵸? 설마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막 하겠니 이거. 그리고 이게 모든 학생들 풀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서술형으로 안 내. 이거 내더라도 단답형으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연히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 푸는 이 방법을 써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선생님 한 번만 해볼게요. 밑에 거 아까 되게 죽을 뻔했잖아요. 2차 부등식 계속 풀었다가 또 풀었다가 또 풀었다가 계속 풀었죠? 근데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줄게요. 일단 얘도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거 그릴 줄 알잖아. 요렇게. 그려, 이렇게. 자, 그렸죠?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데이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면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3x니까 이거 0,0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0,0이 여기 있거든, 이게. 지금 여기 있거든. 그리고 기울기 3이니까 좀 되게 가파르겠죠. 빡! 이렇게 그리는 거야. 다 그린 것 같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해석해 볼게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끝.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여기 있네. 이만큼이네요. 끝. 그쵸? 요 부분에서만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네요. 그럼 이제 이놈의 데이터를 구하면 되거든? 이놈의 데이터를 그냥 편하게 알파, 이놈의 데이터를 베타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자, x가 있다 라는 정보를 그냥 알 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파랑 베타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랑 베타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아까 위에 설정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알파라는 게 이 이차 함수를 꺾어 올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알파를 구할 때는 이 함수를 꺾어 올린 거니까 식 자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요놈과 누구와의 만남이었다. 그치? 직선 3x와의 만남이었다. 이걸로 알파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풀 때는 원래 이차 함수와 y는 3x와의 만남이었을 테니까 꺾어 올리기 전인 요 이차 함수와 3x와의 만남 요걸 풀어주시면 된대요. 정말 쉽죠? 그래가지고 요거 풀어가지고 알파 여기다가 박으면 되고요. 요거 풀어가지고 베타 여기다가 빡 박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거 풀면요.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이게 플러스 3x고요. 이게 마이너스 4. 그놈은 여기다. 이걸 풀면 되는데 구구단을 외치면 4, 1은 4,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3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x라는 놈이 뭐랑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랑 이게 1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빨리 할게요. 근데 지금 알파라는 놈은 지금 이 방정식에 해라고 했는데 이게 마산지 1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눈이 썩었나요? 보면 알죠? 마이너스 4와 1이다. 요 알파라는 놈이 지금 0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1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지. 그림을 잘 그리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마사는 왜 나온 거예요, 선생님? 왜 나왔겠니? 왜 나왔겠어?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나왔겠죠. 맞죠? 내가 원하는 건 요 데이터만 필요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근이 두 개가 나와도 당연히 알파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되게 생각할 것이 되게 많네요. 저는 그냥 아까처럼 그냥 부등식 오지게 풀게요. 안 돼. 이놈 안 돼. 옛날에는 그러세요 이랬거든. 그래 임마 자식아. 그래가지고 평생 너는 고여 있어라. 거기 거의 그냥 고여 있어가지고 막 수학 실력이 매년 똑같아라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되길 기도할게요. 제발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을 너무 고수하지 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막 높이고 싶은데 이거 좀 빡센데? 기존에 이 방법으로 그냥 해도 답은 나오니까 기존 방법을 그냥 써야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거 알려줬죠? 새로운 거 알려줬으니까 이거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대로 하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늡니다. 됐죠? 학교 시험만 학교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받고 합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설명이.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실수 x에 대해서 x의 범위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n을 가우스 x로 나타낼 때 이거 지금 가우스 x라는 놈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우스 기호가 맞아요. 가우스 기호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잠깐 복습 한번 해주시면, 만약에 가우스 안에 여러분들이 3.1이라는 놈을 박았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수직선상에서 3.1을 찍은 다음에 슬쩍 왼쪽을 슬 쳐다보다가 최초로 등장하는 뭐가 있다?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가우스였죠. 그걸 여러분 한국말로 바꿔주면 3.1의 정수 부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3.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3.1이라는 놈이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때 그때 이 n의 정수값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가우스 x를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지. 가우스 x가 뭔지 그냥 설명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우스 x를 포함한
방정식은 왜 있는 거야? 가우스 X를 포함한 방정식과 가우스 X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자, 얘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시간에 졸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놈을 만났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어. 뭡니까? 바로 치환이야. 왜? 아니, 여기도 가우스 X가 있고 여기도 가우스 X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치환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우스 X라는 놈을 그냥 이렇게 T로 치환을 한번 할게요. 치환했죠? 치환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치환을 하고 나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범위야, 범위. 범위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부등식을 풀 때, 최대값 구할 때, 최소값 구할 때 치환해도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치환을 하긴 하는데 뭐를 좀 조심해야 된다? 범위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T라는 놈의 범위를 딱 쓰려고 봤는데 와, 이 범위가 없는데? 이거 뭐예요? 실수 X라고만 했지 X의 범위를 주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아, 여기 X의 범위가 있네. 여기 X의 범위가 있잖아. 이거 X 범위 아니야. 이건 그냥 가우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뿐이고 이거 지금 X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범위가 뭐예요, 선생님? 범위는 없어. 범위는 없는데 가우스 X를 치환하고 났으니까 이놈은 정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범위는 없고 T라는 놈은 가우스를 치환했기 때문에 정수값만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범위 일종이야. 자, 그럼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그냥 귀여운 2차 방정식이니까 구구단을 빼자. 1은 1, 둘 다 마마. 됐죠? 그럼 t의 값을 그냥 쓸게요. 자, 1 또는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t가 정수라고 했지 않나? 그쵸? t의 정수값이 나왔네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걸려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안전하게 t가 출력이 됐다. 그러면 1과 2가 답이 아니야. 1과 2가 답이 아니라 t를 다시 원래대로 뭐 해야 돼? 돌려놔줘야겠죠? 그럼 t라는 놈을 가우스 x로 원래대로 돌려주면 얘가 1 또는 2라는 값을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가우스 x는 1이다라고 놓고 방정식 푸는 거 연습했을 텐데 가우스 x가 1이 되려면 수직선상에서 누구를 찍어요? 그렇죠. x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왼쪽을 슬금슬금 쳐다봤더니 최초로 보이는 정수가 누구다? 그렇지. 1이다. 이런 얘기잖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1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지. 그래서 가우스 x는 1이다를 풀고 싶으면 요러면 되겠죠? 1과 2 사이에 x가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가우스 x는 1이다. 이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x라는 놈이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그치? 2보다는 작다. 요런 뜻이었죠. 자, 그럼 스피드를 좀 붙여볼까요? 가우스 x가 2라는 건 또 뭔 뜻이야? 수직선상에서 x를 찍은 다음에 슬슬 왼쪽을 쳐다봤더니 최초로 뭐가 보인다? 2라는 정수가 보인다. 그런 뜻이잖아. 그거 똑같은 얘기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다. 그렇지. 3보다 작다. 이 얘기할 수 있겠죠. 가우스 x가 1이거나 또는 2가 되는 범위는 x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이 둘을 합쳐버리면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라는 아주 깔끔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방정식을 분명히 풀었거든? 근데 해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을 푼 것처럼 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가우스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상당히 좀 빡세 보이는데 가우스라는 놈을 t로 치환하고 싶지 않니? 그쵸? 그래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우스 x를 t로 치환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치환을 한번 하면요. 얘도 이제 2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는 일단 2차 부등식이 나오네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구구단을 맺자. 1은 1, 4는 4 이렇게 해가지고 8 만들고 이렇게 하면 1 만들어서 마이너스 9 만들 수 있죠? 둘 다 마마 이렇게. 그럼 예쁘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t-4 그놈이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얘 0 만드는 값, 얘 0 만드는 값 2분의 1 그리고 4 딱 써놓으시고 작다면 사이에다가 t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t라는 놈이 우리가 치환을 하면서 정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서 이제 t의 값은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t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정수야. 그래서 1, 2, 3이 나와요. 됐나요?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방정식처럼 t의 값은 1, 2, 3밖에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x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저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치게 해주면 가우스 x가 1, 2, 3이면 된다.
근데 아까 위에 문제에서 가우스 x가 1과 2가 되는 경우는 했으니까 가우스 x가 3이 되는 경우만 생각을 해준 다음에 합쳐버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렇지. 4보다 작다는 얘기네요. 아까 전에 얘가 1과 2일 때가 얘였으니까 그대로 얘만 더 추가시켜서 2번의 정답으로 2번의 부등식의 해는 1부터 쫙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란 얘기야 이번엔? 그치? 4까지 가란 얘기다. 이렇게 해서 1번을 활용해서 선생님 2번의 답 그냥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까 전에 이제 1번 풀 때 이제 요거 풀었잖아. 그치? 거기다가 3만 틱 추가시켰으니까 여기다가 이것만 틱 추가시키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필수예제 7번까지 했고, 이게 그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방정식 이런 건 좀 어려운데 괜찮아. 여러분들 우리에겐 전설의 스킬이 있잖아. 치환. 치환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쓰는 거냐고요?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 요때 쓰는 거야. 그럼 선생님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일 때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언제 쓰냐고요? 그냥 보면 알아요. 치환은 그냥 딱 보면 졸라 치환하고 싶어요. 여러분 딱 보면 와 이거 치환 진짜 졸라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라면. 알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투 들어가면 극대극소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조심하면 돼. 그때는 조심하면 되고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인 상황, 그걸 구하는 상황에서 치환이 너무 하고 싶어. 그냥 하세요. 알겠죠? 범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8번. 8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이에요. 앞에서 했던 얘기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거 다 구하는 건데 상당히 쉬우니까 빨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놈 한번 풀어보니까 일단은 요 놈을 여기로 넘겨서 x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아가리 넘기니까 2 요렇게 하나의 부등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넘겨서 2차 부등식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 놓고 구구단을 매자 1은 1 그렇죠.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그럼 0 되는 값 0 되는 값을 널찌감치 써놓고 작다니까 사이 값이죠. 자 사이에다가 x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쉬우니까 바로 해보면 x가 2보다 뭐 하래요? 크래요. x가 2보다 큰데 동시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x가 있으라고요? 뭐야 이거?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과 쉽지 않네요. 좀 헷갈리네. 자 요렇게 있는데 뭐까지 해달래요? 요거 x는 2보다 작다네. 미안 크다로 봤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작다네요 이렇게. 그쵸? x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빨간색과 주황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뭐보다는 작다. 일단 2보다는 작다를 써준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천천히 따져보세요. 그러면 요 놈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되는데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은 2에 빵꾸가 뚫려 있고 주황색은 2에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는 2가 돼서는 안 된다. 요렇게 조심스럽게 답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웠네. 그 다음에 요 놈 한번 풀어주시면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밀어서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버려가지고 0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구구단을 외자 4, 2, 8 자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놈이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데 0 되는 값을 바로바로 써보면 마이너스 2와 4를 널찌감치 써주고 대체 이번엔 크다니까 무슨 쪽 바깥쪽에다가 x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쉼표 꽁 이렇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요거 풀어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넘기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 18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고요. 구구단을 외자 6 3 3 8 6의 마이너스를 딱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렇게 바로 할게.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3이랑 6을 널찌감치 마이너스 3이랑 6을 널찌감치 써놓고 작다니까 무슨 값이야? 사이값 사이에다가 x를 조심스럽게 박아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됐니?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좀 바로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답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쉼표 콩 찍어주시고 그치?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깔끔하게 2번의 답을 쓴 겁니다. 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뭐 하라고? 수직선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 바깥쪽 값 사이값 하면 요 파란색으로 쓴 요 놈 부등식을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많았구나.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2차 부등식입니다. 3번을 보니까 위에 있는 놈도 한번 풀어보고 밑에 있는 놈도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약간 좀 빨리 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할게요. 알겠죠? 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지. 이거 0 되는 값 바로 빛의 속도로 구해보면 4랑 마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랑 4를 널찍감치 써놓고 작다니까 사이값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인수분해하고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됐죠? 이제 조금 스피드 늘려볼까? 작다니까 사이값이야. 그럼 얘는 6이 수입이 둘 중에 위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그는 반대로 나오겠네. 마이랑 6을 널찍감치 써놓고 작다니까 사이값 사이에다가 x 박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고 싶다고요. 암산되죠? 마이너스 2와 4 사이.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뭐보다는 작다. 그렇지. 4보다는 작다. 요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스피드가 붙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놈이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 바로 보이죠? 근데 여기가 끝날 때 뭘로 끝났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음수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란 말이야.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이 있을 것이고 됐죠? 크다니까 무슨 쪽? 그렇지. 바깥쪽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풀 수 없는 좀 부등식을 만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자, 밑에 있는 놈은 인수분해가 되죠. 3, 2, 6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이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2를 써주고 3을 써주시고 널찍함수 써주시고 이번엔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에다가 x를 박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여러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파 베타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도 혹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냥 안전빵으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뭐냐면 이 참수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를 구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대로 근해 공식을 씁니다. 됐죠?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 x라는 놈은 여기에 이제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짝수 근해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이고 또 다른 하나가 1 플러스 루트이니까 얘를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의 바깥쪽에 누가 있다? 그렇지. 이렇게 x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 2라는 놈이 1.4 어쩌고 저쩌고를 생각하면 원래 안 되고 루트 2라는 놈이 이제 1점 얼마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는 내용을 써가지고 얘가 1점 얼마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1점 얼마 1에서 1점 얼마 1에서 1점 얼마를 빼니까 얘가 음수. 근데 음수긴 음수인데 마이너스 0점 얼마겠죠. 마이너스 0점 얼마.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를 딱 찍어놓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0점 얼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을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2점 얼마거든? 2점 얼마니까 3보다는 조금 작을 거 아니야. 3이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둘을 동시에 그려보면 사이값. 빵꾸뽕스, 빵꾸뽕스. 빵꾸뽕스의 바깥쪽 값이니까 바깥쪽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 색칠해 놓고 마이너스 2와 3 색칠해 놓고 요거 사이값 요러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여기랑 여기가 나오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색칠돼 있고 빵꾸 뚫어 놓으시고 1 플러스 루트 2에 빵꾸 뚫어 놓으시고 3의 색칠 자 요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식으로 써주시면 4번의 답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5번만 풀면 되겠네요. 자, 5번은 이제 2차 부등식이랑 절대값 부등식이 섞여 있는데 절대값 부등식도 기본 부등식이니까 쉽게 암산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놈 풀 건데 7, 5, 35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근 자체는 이제 마7이랑 5가 나오겠죠. 마7이랑 5를 널찌감치 써주시고 크다니까 바깥쪽에다가 x 박아주시면 됩니다. 암산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절대값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여기에 숫자 5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5랑 5를 널찌감치 써주시고요. 작다면 사이값이다. 절대값 부등식도 비슷하다. 이 안에다가 액마이 박아주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x라는 놈은 7보다는 작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7 안전빵으로, 마이너스 3 안전빵으로, 5 7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은 이제 마7과 5의 바깥쪽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이제 마3과 7의 안쪽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죠. 그럼 파란색이면서 동시에 노란색인 곳이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주면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전부 다 죄다 빵꾸 뚫렸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유제도 그냥 계산이에요. 여러분들 계산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 암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9번을 보니까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줬는데 안타깝지만 n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부등식을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일단 알겠어. 자, 이놈의 해 중에서 정수가 100개나 있대. 이놈의 해 중에서 정수가 100개 있대. 그 100개의 정수를 여러분들 구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n을 모르지만 아무튼 이 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정수가 100개인지 정수가 1000개인지 정수가 2개밖에 없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부등식을 풀려고 슬쩍 봤는데 이 부등식이 n을 모르지만 인수분해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얘를 밀어버리면, 자, 요렇게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되거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x로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이게 x-2n 플러스 1, 요 가로 할게요.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요 값은 이제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이 부등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값, 즉 0과 2n 플러스 1을 이렇게 널찌감치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과 2n 플러스 1의 대수를 원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얘보다 큰 경우와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안전장치를 그래도 걸어준 거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대소까지는 너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자연수 n이라고 주면서 이렇다고 줘버린 거야. 항상 얘가 큰 놈이라고 준 거야. 고맙죠? 안전장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놈의 대소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0과 2n 플러스 1을 널찌감치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작다니까 무슨 값? 그렇지. 사이값. 이렇게 위에 있는 부등식을 푼 거야. n의 값은 자연수라고 알려줬고 일단 n의 값을 모르지만 일단 부등식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밑에 있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일 때는 이것도 경험인데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n1은 n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거 만들려면 둘 다 마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 n이 나올 텐데, 자, n이 자연수라고 했지만, n이 1보다 큰지는 모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좀 나눠야겠네. n이랑 1이랑 완전히 뭐 한 경우와, 똑같은 경우와 n이 뭐보다 큰 경우. 자, 1보다 큰 경우로 완전 나눠서 풀어야겠네.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쵸? n이 1인 경우도 n 자연수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n이 1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요런 일이 펼쳐지겠네요. n이 1이 한번 돼볼게요. n이 진짜로 1이 돼버리면 이 주어진 부등식 자체가 x-1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놈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놈은 이제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어떤 놈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그래서 n이 만약에 1인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가 돼버려가지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자체가 얘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텐데 이 안에 지금 정수가 100개 있대. 100개 있으려면 여기에 1 있어야 되고 2 있어야 되고 3 있어야 되고 정수를 쭉 써보면 100까지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100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요게 이제 뭐야?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에다가 2 곱하면 계속 짝수일 거 아니야? 짝수에 1 더하면 계속 홀수거든? 이게 홀수인데 이 범위 안에 100까지 딱 들어오려면 얘가 얼마가 돼줘야 돼? 그렇지? 얘가 100일이 돼줘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100일이 되려면 n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5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웃기잖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다고? n이 1일 때 풀고 있다니까.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아니면 처음부터 n이 1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n이 1이면 이거 자체가 그냥 3이 돼버리잖아. 그럼 0과 3 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 100개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1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좀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고 n이 1이 아닌 경우, 즉 n이 1보다 완전히 커버리면 n이 1보다 완전히 커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놈과 요놈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여기 1이고 여기 n이고요. 이렇게 바깥쪽 색칠해주고 바깥쪽 이렇게 지금 이 부등식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n이 지금 확실히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상에서 누구를 찍고요? 0 찍고요. 2n 플러스 1 찍으라고 했는데 그치? 당연히 0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웃기게 2n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면 졸라 웃기잖아. 그치? 이 안에 정수가 100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2n 플러스 1은 n보다 큽니다. 왜? 원래는 몰라. 하지만 자연수 n이라는 조건 때문에 2n 플러스 1은 n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n 플러스 1을 마찬가지로 n보다 큰 쪽에다가 세팅을 해주면 자, 요만큼. 이제 요만큼이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정수가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서는 정수가 없어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있네 미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있으니까 이 안에는 정수가 일단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정수 x는 1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그치? 요 부분에서 정수가 몇 개가 더 나오면 돼? 99개. 여기서 이제 99개의 정수가 나오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정수가 99개 있다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지. 일단 얘는 포함이야. n. 그럼 그 다음 정수는 뭐겠니? n 플러스 1이 그 다음 정수에 있겠죠? 자, 그 다음 정수는 뭐가 있겠니? n 플러스 2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요 놈이 99개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99번째 정수는 뭐겠니? 이게 첫 번째 정수고 이게 두 번째 정수고 이게 세 번째 정수야. 세 번째 정수일 때 여기가 플러스 2야. 50번째 정수일 땐 49겠죠. 플러스 49겠죠. 그러면 99번째 정수는 여기가 98이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요 바로 앞에 이제 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요거 바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이제 2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잖아. 요 2n 플러스 1 바로 앞에 있는 정수. 이 2n 플러스 1 바로 앞에 있는 정수가 얘란 얘기거든. 선생님 근데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정수가 얘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이렇게 풀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가 정수인데 이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하나 바로 앞에 있는 정수가 얘라는 얘기는 여기서 1 뺀 게 얘란 얘기지 뭐.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3이야. 3 바로 앞에 있는 정수 뭐야? 2지? 그거 어떻게 말해? 3에서 1 빼잖아.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정수는 여기서 그냥 1 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훅 날아가겠지. 그러면 2n은 n 플러스 98, n 넘기니까 n은 얼마야? 98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답은 n은 98이에요. n은 98. n은 98. 아니면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안에 정수가 99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정수의 개수 세는 거 혹시 기억나요? 만약에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예를 들어서 7보다는 작대.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셀 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면 빠르게 셀 수 있습니다. 7에서 3을 빼서 몇 개? 4개. 이게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었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여기에 100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둘 다 뚫려 있을 때 정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일 때 둘 다 뚫려 있으면 100에서 9를 빼서 현재까지 얼마? 91. 거기서 1을 또 빼죠? 둘 다 갖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9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정수의 개수가 99개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 정수의 개수가 99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고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니까 그냥 여기서 얘를 빼면 뭐야? n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이 안에는 확실히 n 플러스 1개의 정수가 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99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99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n은 얼마? 98.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처음에 내가 알려줬던 얘가 이 안에 정수들을 한번 쭉 써보니까 n 플러스 98이라는 정수가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정수고 그 정수 바로 다음에 그치? 이 n 플러스 1이라는 정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처럼 정수해일 개수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로 알려준 방법은 이게 지금 얘가 아까 n부터 2n 플러스 1까지였으니까 망정이지 얘가 조금 n 플러스 막 4분의 1 이런 거 막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알려준 풀이니까 둘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풀이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좀 간당간당한데 미치겠네. 아니 사람이 초조해지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배터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필수예제 10번을 보니까 마지막 문제야. ABM이라는 어떤 미지수들을 준 거야. ABM. 약간 끔찍하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다음과 같다. 아이고, 실근을 가질 조건이 다음과 같다. 아이고, 그냥 풀면 되겠네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여러분,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실근이라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지만 중근도 있으니까 판별식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 돼요. 근데 고맙게도 여기에 숫자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그냥 판별식 말고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쓸 때는 2를 버려. 얘를 제거시키고 n 플러스 a만 제곱을 해버리고요. 원래는 4ac인데 그냥 ac만 하면 되니까 그냥 c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맞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열심히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게요. m제곱 나왔는데 이거 또 빼니까 마이너스 m제곱 될 것이고 2 짠짠하니까 2a m 나오는데 요거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2a 빼기 4의 m. 와우, 귀엽네. 그 다음에 이거 a제곱 나오는데 이거 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 되겠죠? 크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볼게요. 자기가 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도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도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넘겼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등호가 바뀌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아,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게 바로 실근을 가질 조건인데 했더니만 이게 나왔대요. 정말 귀엽지 않니? 그치? 이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재빨리 인수분해를 하면 최고차항이 또 플러스네요. 고맙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n 플러스 2와 n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쵸? 요런 해가 나온 거죠. 요런 m의 범위가 나온 거잖아. 그래갖고 그냥 이거 전개해서 둘이 같다고 놓으면 끝나네요. 됐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같다고 놓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전개하면 그냥 끝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있나? 이게 두 번째가 뭐 있나?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거의 두근을, 이거 좀 헷갈리는 건데, 이거. 부호가 조금 헷갈려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놈의 두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랑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약간 좀 부호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이런 방법도 있겠죠? 두근을 마이너스 2와 6이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죠, 뭐. 두근의 합은 4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 누굴 가지고 한 거냐면, 그치? 요 놈을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다. 이런 얘기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2a 빼기 4네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그냥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를 해도 얘랑 똑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은 약간 한 끗 차이. 하지만 똑같은 풀이. 그리고 둘 다 알아야 되는 풀입니다. 아시겠죠? 뭘로 풀든 여러분들 마음이 답을 내야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답 내보면 A는 바로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A가 4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거 팍 넘어가면 B는 4가 되네요. 됐죠? 요거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답을 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수학 상의 11번째 테마 2차 부등식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요거 뒤부터는 어려워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테마인데 그 테마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수학을 포기합니다.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 다 수학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치, 우리 넘어갔잖아. 우리 2차 부등식 진짜 힘들게 넘어갔죠? 근데 갑자기 도형의 방정식이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좀 쉬운 편인데 조금 학교에서 내신에서 굉장히 좀 꼬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학문이 쉬우면 문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고등수학 상해 80% 이상을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